당초 월가에서 이번 25bp 금리 인상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지만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나스닥을 포함 크립토 마켓 또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더하게 되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난 새벽 연준의 금리는 다행히도 25bp 인상 결정이 되며 시장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1% 상승한 23,4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03% 상승한 1,62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 XRP는 0.1% 상승한 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2.4%, 18.6%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롱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 역시 롱 포지션이 53.28%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나쁘지 않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25bp 인상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후 30분 뒤 이 제롬 파월이 나와 입을 여는 순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21,8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21,800달러가 아니죠. 22,8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 크립토 마켓 자산 시장의 상승과 제롬 파월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이후 이 제롬 파월의 입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 조치 중이다. 오늘 FOMC에서는 25bp 인상을 진행하였고 계속 예측하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이제 제한적인 정책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당초 월가에서 이번 25bp 금리 인상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지만 이후 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나스닥을 포함 크립토 마켓 또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하락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상승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금리 발표 전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전 자산 시장은 소강 상태에 이제 진입을 하였었는데요. 모두가 이 제롬 파월의 입만 보면서 기다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었죠.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23,0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FOMC 전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로존 20개국의 경우는 지난달 물가가 8.5%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었지만 여전히 유럽의 경우 이 높은 물가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죠. 특히나 유럽의 물가 상승을 부추긴 주요 요인은 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인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속적으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이 나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을 보면 뭐 도무지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단기적으로 FOMC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에 미국 또한 하나의 지수가 FOMC 전 발표되게 됩니다. 이제 바로 1월 미국의 민간
민간 부문 고용, 즉 미국의 일자리 개수가 10만 6천 개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제 뭔가 수치만 보면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이는 이 블룸버그의 예상치 18만 개, 다우존스의 전망치인 19만 개를 크게 밑돈 수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이제 25만 3천 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60%가량 감소를 한 것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고용이 상당히 축소가 된 것을 의미하며 기업 고용의 축소는 말 그대로 경기가 쉽지가 않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경기 침체가 실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작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던 것을 보았을 때 슬슬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현금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나겠죠. 이는 크립토 마켓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것이 미국 경기가 뭐 진짜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기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발표되는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무튼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관점 전 고점인 23,900달러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를 넘는다면 무난하게 24,500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번 연도 2023년 말에 얼마에 도달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예측, 가격 예측들을 보게 되면 이 가격대가 최저 5,000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분석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분석인데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연말 45K 가능성 1월 랠리는 좋은 신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연초에 랠리를 펼친 것은 역사적으로 좋은 신호이고 비트코인이 금년 말 4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매트릭스 포트가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 매트릭스 포트는 이날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이 비트코인이 과거 1월에 좋은 성적을 펼친 경우 그의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1월에 랠리를 펼쳤던 과거 6년 중 5년은 비트코인이 플러스 성적으로 해를 마감했다. 비트코인이 1월에 상승하고도 마이너스 연간 성적을 거둔 유일한 해는 2014년이었다. 과거 비트코인이 1월에 상승한 경우 연간 상승률은 평균 245%를 넘었다고 매트릭스 포트의 리서치 헤드 마커스 틸렌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 사례가 올해 다시 적용될 경우는 비트코인은 금년 크리스마스까지 4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는데 이 매트릭스 포트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해 비트코인의 강세장에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제 1월 랠리를 펼친 달 6번 중 5번이 플러스 성적으로 마감을 했다라면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상당히 괜찮은 확률이죠. 지금의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의 45,000달러를 바라보면 이제 상당히 높은 가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또한 분명히 도달했던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죠. 약 2배 가량 상승하면 되는데 이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소식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강세장에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고 그저 약세장 후반일 뿐이다 라는 견해 또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재 상황 약세장 후반부 가능성 온체인 데이터 시사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직 강세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근 가격 움직임과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약세장 말기 단계에 들어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부 분석가들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이번 주 시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는데 이제 그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실적은 이미 바닥에 도달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지만 2022년 약세장 랠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 분석가들은 2020년 초는 거시적인 약세 상황에서 대규모 변동성의 시기였다라면서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SOPR 데이터입니다. 이 단기 SOPR 데이터의 경우는 단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현재 데이터는 7일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지금 보이는 주황색 그래프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즉 차익 실현 비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 덧붙이게 되면 이제 최근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1월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 자금 흐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는 이제 단순 찌라시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로 현재 증명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 단기 투자자 온체인 데이터에서 말하는 이 단기 투자자는 매수한 지 6개월 이내의 투자자들을 단기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물량들이 여러 이유를 통해서 청산이든 차익 실현이든 없어지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무튼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같은 관점이 나오는데 이 비트코인에 갈수록 긍정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우려할 요인으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크로 경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현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시 상황 전개는 비트코인이 과거의 성과를 되풀이하는 것을 제약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 하락장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진 것일까요? 이제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남은 이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의 관점을 이제 숏으로 유지 중인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경우는 이 트위터에 셀이라는 트윗을 날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셀이란 뜻은 빨리 팔아라, 그냥 팔아라, 가지고 있는 코인이든 자산이든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매크로 환경도 환경인데 이 사이클상 현재는 팔 때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그의 바람과는 달리 1월 한 달은 꽤 높은 상승을 보였고 이 투자 심리도 많이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블랙스완의 저자로 알려진 이 나심 탈레브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담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한창 불장을 달리던 2021년에는 비트코인이 결국 영원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죠. 이 나심 탈레브의 경우는 15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현금의 중요성을 잊고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어 올랐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부동산이 마치 종양처럼 자랐다고 말하였는데 그의 관점이 어찌 되었든 비트코인은 잘 올라주었고 사이클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을 그리고 들어봤을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이 금과 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는데요. 사실 1월에 예기치 않은 상승을 겪으면서 시장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자산으로 기요사키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이 한국인들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자산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식, 채권, 부동산, 라이선스 같은 것들과 동시에 비트코인을 중요 자산으로 꼽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사실 이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뭉뚱그린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코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맥시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쳐다도 안 보면서 이더리움만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XRP 알미 이 커뮤니티는 뭐 아무도 못 말리죠. 이 앱토스나 도지 시바 이누와 같은 급등 코인만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어찌 되었건 뭐 돈만 벌면 되지만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적어도 시대적 흐름과 화폐 현상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4년 투자 사이클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FOMC에서 25bp의 인상 그리고 제롬 파월의 입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맞이한 2월이 상승의 달이 될지 뭐 하락의 달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미래를 맞추는 것은 투자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투자자는 그냥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사모으면서 상승 사이클에서 수익을 내고 현금화하면 되죠. 이제 그러니 미래를 맞추겠다라는 허황된 생각으로 지금 밤을 새서 그런지 갑자기 목이 메는데 아무튼 이 허황된 생각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이제 그것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직접 투자하고 깨지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 하나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공부해는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에 죄송합니다. 계속 마지막 되니까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거기서부터가 진짜 투자의 시작이니 말이죠. 그리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